아우터임에서 지금 어렵게 5분을 모셨고요. 저기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우터임 주식회사 아우터임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최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화성에서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PPF 시공 교육을 같이 진행하게 될 강사 김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아우터임 단전 대표를 맡고 있는 서재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PPF 교육을 함께 하게 되는데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타임 본사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광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자고 졸업생 그리고 아웃타임에서 현 재직하고 있는 이윤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주식회사 아우터임은 현재 전국에 2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에 저희가 약 25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많은 건 해요. PPF도 하고 썬팅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본사 매장들이 다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튜닝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정비도 배우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보통 20대 초반, 중반 정비 이렇게 하시다가, 물론 저희 지금 강사님 중에 여기 재학생, 졸업생, 저희 기술팀에 졸업생도 있으신데, 보통 20대 중반, 후반이 되면은 튜닝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어요. 정비보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올해 저 같은 경우는 40 중반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정비를 배우고 하시는 분들의 꿈이 카센터를 해봐야지, 뭐를 해봐야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차를 사고 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요? 카센터 가나요? 어디 가요? 서비스센터 갑니다. 서비스센터. 서비스센터에 갑니다. 우리 현대서비스센터에다 놓고 벤츠를 샀어요? 벤츠 서비스를 가. 왜 튜닝 시장이 많이 뛰어드냐? 내 꿈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비와는 다르게 튜닝 시장은 고부가가치 사업, 고부가가치. 그 중에 하나가 PPF예요. 그리고 지금 그 랩핑 동아리도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랩핑 동아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랩핑 시장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랩핑 시장은 좀 줄어들었고, 고부가가치 사업이 PPF 시장으로 옮겨갔다.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튜닝 시장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예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튜닝 규제가 심각합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튜닝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업계들이. 다 규제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하다 보니 규제에 안 걸리는,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커져버린 거예요. 혹시 PPF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왜 고마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PPF를 배워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안 가르쳐줍니다. 업체에 가면 안 가르쳐줘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돈 내고 배우셔야 돼요. PPF 전체 시공하는 거 배우려면 얼마 들어가요? 1000에서 2000 들어갑니다. 돈이 있어요? 현금으로? 없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누가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업체에 들어가면 업체에서 뭐만 시켜요? 청소만 시켜요.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학교 선생님, 관계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셨고요. 여러분들은 1000만원짜리 교육을 듣고 있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꼭자는 그럴 거예요. 그걸 왜? 차에다 왜? 왜 붙일까? 왜? 제 지인들도 그래요, 가끔은. 그거 왜 붙이는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얼어 있지 마세요. 왜 붙일 것 같아요? 차에다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건 핸드폰이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사면 오늘 막 신규 휴대폰을 샀어요. 그럼 뭐예요? 휴대폰 사면?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사면? 아, 틀렸습니다.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추후에 저희 본사에 오시면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휴대폰 사면? 어떤 거요? 개통. 뭐 하실 것 같아요? 휴대폰 사면? 아, 틀렸습니다. 그 휴대폰을 사면은 자랑을 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막 카톡 먼저 깔고 막 야, 휴대폰 막 야 이거 요금제가 얼마고 야 휴대폰 기능이 얼마고 자랑부터 해요. 자랑부터. 근데 실제는 우리가 휴대폰 사면 뭐예요? 매장에서 보호 필름을 붙이고 케이스를 낍니다. 왜 붙일까요? 휴대폰 100만 원, 요즘 휴대폰 100만 원, 150만 원 내고잖아요. 왜 붙여요? 보호 필름을. 어차피 2년 쓰면 버벅거리고 고장 날 건데. 맞아요. 우리 요즘에 휴대폰, 갤럭시, 아이폰은 조금 오래가 돼. 그러고 보니까. 갤럭시는 왜 그런지 2년 쓰면 LG 것도 그렇고 2년, 3년짜리 되면은 버벅거려요. 저도 그래요. 제 휴대폰. 지금 3년 썼더니 느려져요. 그럼 3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약정이 끝나고 뭐 하면 또 바꾸죠. 근데 그걸 왜 붙일까요? 2년 있으면 바꿀 건데. 그 필름 쓰다가 휴대폰 액정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또 필름을 또 삽니다. 사서 또 교체해요. 케이스가 더러워졌네, 케이스가 좀 깨졌네, 케이스 또 사요. 2년 있으면 고장나는데. 네. 결국은 뭐냐. 우리가 100만원, 150만원 주고 휴대폰을 샀어요. 근데 내 재산인 거예요.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액정이 비싸더라. 얘가 이렇게 휴대폰이 땅에 툭 떨어져갖고 액정이 금이 가는 순간 액정 교체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2년 정도 되면 휴대폰이 버벅거리곤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휴대폰을 사면은 액정 필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커버를 사서 케이스를 끼게 되고 PPF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페인트 프로덕션 필름이라고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붙여?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 과거에는 자동차가 쌌어요. 소나타 2천만 원이면 샀고요. 아반떼 1,500만 원이면 샀습니다. 지금 아반떼 얼마예요? 옵션 넣으면은 이건 완전 주행차 값이에요. 그랜저 얼마예요? 4천만 원, 5천만 원. 하이브리드 끼면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기본 7천, 8천을 줘야 돼요. E클래스 이런 거. 옵션 좀 넣으면. 근데 현대차를 놓고 보자고요. 현대에서 고급 전략이라고 해서 제네시스를 내놨죠? 제네시스. GV70, 뭐 G80 내놨죠? 얼마 갈 것 같아요, 차가? 기본 7천이에요. 기본 7천, 8천, GV80 이런 거 9천. 근데 우리가 차 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뭐 하면 1억.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비싸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필름이 뭐냐? 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하냐? 현재 튜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지만 필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한 것만큼의 소득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게 중독이에요. 돈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 돈은 아니잖아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저 추후에 이제 우리가 실습을 내려가면 저희 강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일이 중독입니다. 필름의 원자재가 뭐냐?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 예전처럼 그냥 필름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구성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차에다 붙였더니 차 도장면만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필름을 붙였는데 와, 그렇죠. 아, 스크래치도 얘가 보호가 됐으면 좋겠어. 비가 오면은 물도 쪼르륵 흘러내렸으면 좋겠어. 얘가 새똥도 맞았어. 근데 얘가 이것도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개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PPF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내염성, 방을수, 방호 이런 기능들이 개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PPF들 정말 저가형 PPF가 아닌 이상은 셀프 힐링 기능이 있어요.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셀프 힐링 기능이? 공부하고 오셨네? 찾아보셨네?
스크래치가 자동 복원됩니다. 온도만 맞으면 자동 복원돼요. 온도만. 필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세차하고 주행하다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여름날 세차할 때 물 한번 쫙 뜨거운 물 뿌리면 스크래치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안 없어져요? 드라이되고 열심히 들면 스크래치가 싹 없어집니다. 개선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까지 개선. PPF의 종류가 많아요. 카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건 카본입니다. PPF도 투명이 아니라 카본도 나와요. 블랙 유광, 블랙 무광도 나오고요. 블랙 무광, 뭐 클리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투명입니다. 클리어. 제가 지금 전에 보여드린 거 블랙, 유광, 무광 이건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소유는 많이 없어요.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필름을 작업하려면 활성제하고 비활성제가 있습니다. 근데 랩핑지 같은 경우는 뭘로 붙여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다 건식으로 때리죠. 랩핑지도 습식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건식으로 때리는 이유가 간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PPF는 건식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건식으로. 만약에 내 손이 진짜 신이야, 그럼 할 수 있겠죠. 다 습식으로 합니다, 습식으로. 근데 활성제하고 비활성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활성제라고 치면 쉽게 얘기해서 물하고 알코올 정도예요. 물하고 알코올. 필름을 붙여야 돼, 얘를. 도장에다. 활성제. 비활성제는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퐁퐁, 샴푸, 겔, 슬라임. 이런 게 비활성제. 왜? 붙으면 안 돼. 앞에 B자 붙었잖아요. 도장면에 붙으면 안 돼. 활성제는 붙어야 돼. 그래서 필름 작업할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활성제도 있어야 되고 비활성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실습할 때 제조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제, 비활성제가 있다는 것도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에탄올하고 이소프로필이 있어요. IPA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PPF 할 때는 IPA를 쓰시면 안 돼요. 에탄올 쓰셔야 돼요.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 왜냐면 소독용 에탄올과 IPA, 이소프로필은 거의 흡사해요. 근데 왜 우리가 IPA를 안 쓰냐면 냄새가 강해져요. 냄새가 강해요. 세척력이 세요. 작업하면서 우리가 알코올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취해요. 냄새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IPA는 필름 작업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활성제를 만들려고 IPA를 사요. 그냥 뭐 일반 업체들이. 그런 데는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죠. 시작부터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IPA하고 에탄올하고 구분을 못 짓고 그냥 IPA 80%짜리, 90%짜리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PPF라든지 이런 디테일 시장에서 내가 내 꿈을 펼치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뭐 내가 이 기술을 갖고 싶고 하면 가장 기초 이런 걸 모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졸업을 하고 어디 내가 업체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거를 모르는 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걸 배우게 돼 있어요. IPA 사서 쓰면 돼.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왜? 한번 제대로 잘못 배워놓으면은 이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PPF 할 때는 에탄올을, 소독용 에탄올 정도, 80% 정도를 써야지 IPA는 쓰시면 안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PPF 작업할 때 컴퓨터 재단을 좀 많이 해요. 컴퓨터 재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에 넣으면 필름을 이렇게 이런 재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름을 넣어서 프로그램에 딱 컴퓨터에 넣고 띠리릭 누르면 차 모양대로 필름이 쫙 재단돼서 나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선 잘 안 써요. 왜냐면 차가 평평하지 않잖아요. 평평하진 않잖아요. 다 굴곡졌잖아요. 범퍼도 굴곡졌고 다 굴곡졌는데 필름은 어때요? 평평한 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걸 대입을 해보면 틀려요. 컴퓨터를 믿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컴퓨터 재단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급할 때, 바쁠 때나 재단을 뽑아서 쓰지 실제로는 다 손으로 재단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손재단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지만 칼 쓰는 법부터 해서 손재단도 알려드리겠지만 퀄리티가 정말 좋은 거는 손재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소비자 때문에 많이 해요. 소비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뭐 이쪽 PPF를 많이 하는 곳들 거기는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썬팅을 하잖아요. 썬팅할 때 먼지가 이렇게 탔어요. 미국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오, 그럼 열차는 되네. 오, 오케이, 끝.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현장에서 먼지 하나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왜 먼지를 태워가지고 이게 다시 해달라. 다시 해달라. 재시공. 아니면 막 어떤 진상분들 돈 내놔. 왜 여기 왜 먼지가 들어서?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필름이 1m, 2m짜리 작업하기 때문에 물론 먼지가 안 타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먼지가 탈 수 있어요. 하나, 두 개. 근데 해외에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PPF도 마찬가지고 먼지 랩핑도 마찬가지고요. 먼지 한두 개 타잖아요. 소비자분들이 당연한 거지 하는데 대한민국 소비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꼴을 못 봐요. 먼지 하나 타는 꼴을 못 봐요. 꼴을. 그러니까 저희도 차량을 전체 시공 뭐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먼지 한두 개 탔어요. 다시 해달라고 와요. 다시 해달라고 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눈이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여자들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든 이런 거 제품을 출시하면 어디에다 테스트해요? 한국 시장에 테스트합니다. 왜?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잖아요. 그거 되는 제품이에요. 해외 시장에서 필름을 생산하잖아요. PPF 필름을 생산하고 썬팅지를 생산을 하고 랩핑지를 생산하잖아요. 한국 시장에 대비를 해봅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랩핑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 있어요? 3M, 에이버리. 한국 사람들은 3M, 에이버리를 좋아해요. 왜? 우리나라는 어디를 좋아해요? 우린 미국, 일본 좋아하잖아요. 우린 미국하고 일본이잖아. 우리가 동남아, 유럽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3M, 에이버리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랩핑지가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유럽에서 랩핑지가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요? 3M? 에이버리? 유럽에서는 오라클이나 맥텍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걔네는 그걸 좋아해요. 틀려요. 광고 이런 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뭐 제품이 나오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갖다 쓰는 이유가 있고 얘네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나라에 테스트를 합니다. 왜? 한국 소비자가 그렇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지도상으로는 작잖아요. 근데 어딘가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전수를 해주는 곳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잘 배워서 기술을 익힌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람보르기니 타고 싶다?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어요. 다 꿈은 있습니다. 목표하고 꿈 가지고 가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11시 10분인데 저희가 11시 15분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실습장 내려가도록 하겠고 질문 5분만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질문? 네. 아까 뭐 건식하고 뭐 네. 식 시공이라고 하셨는데 네. 차이가 뭔가요? 건식은 물이나 이런 걸 안 써요. 그냥 필름은 보호 필름은 이면지가 있어요. 필름을 떼보면 한쪽 면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점착면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본드면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건식은 얘 그냥 그대로 차 도장면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습식은 알코올이나 물이나 겔이나 샴푸를 때려야 됩니다. 겔이라는 거. 겔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퐁퐁이나 샴푸 같은 경우 우리가 필름을 작업하기 위해서 얘네를 뿌리는데 이거 제조법을 잘 몰라요. 잘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겔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써. 이거 써. 마무리할 때도 좋아. 스키징 할 때도 좋아. 기성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제조해요. 샴푸로 제조할 때도 있고 뭐 퐁퐁으로 제조할 때도 있고 제조를 해서 쓰고 있고 근데 겔은 제조된 상품이에요. 제조된 상품.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잘 안 씁니다. 이유는 비싸요. 겔 요만큼이면은 저희가 제조하면은 뭐 샴푸 한 두세 박스 살 수 있어요. 비싸고 시공성도 동일하고. 근데 겔을 쓰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겔을 만드는 이유는 필름의 변형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변형이 안 되도록. 근데 우리가 샴푸나 퐁퐁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퐁퐁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계면활성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필름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본도면의 변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겔이라든지 슬라임 이런 것들은 필름의 변형을 최소화시켜주고 천천히 말라요. 얘가 우리가 퐁퐁이나 샴푸를 때려보면은 빨리 말라요. 근데 겔 이런 거는 늦게 말라요. 그러니까 작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실습을 할 때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